무게로 안 느껴지는 사람. 진짜 안 느껴져요. 그렇게 힘들잖아, 힘내, 난 널 믿어 이러면은 얘 지금 진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나? 고생한 것도 알고 그냥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앞에 해줄 수 있잖아. 희망 고문이. 이렇게 맞아. 앞 광고해도 돼요? 우리가 ST 광고를 어떻게 해줘요? 그 친구들이 우리 광고를 좀 몰라서.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업로드됐던 MBTI 영상을 보니까 두 분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진주님은 가슴을 치다가 영상이 끝나고 아라님은 끝까지 무뚝뚝함을 유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주제를 한번 새롭게 가져와 봤어요. 바로 화제의 베스트셀러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매체는 크게 막 업다운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늘 예상을 빗나가는 두 분이라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에서 가장 좋았던 편은 뭐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진주님부터 한번. 저는 사실 한 편만 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편을 체크해보긴 했거든요. 네. 저는 생각을 바꾸니 이거랑 그리고 민들레꽃을 선물 받은 날 이거 두 편이 제일 좋았어요. 앞에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런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생각을 바꾸니 같은 경우도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저분도 이해를 못한다 나를.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이제 바다 작가님이 그러시니까 친구분이 네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막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민들레꽃을 선물 받은 날도 손자한테 해주시는 말처럼 쓴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제 개인적인 해석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뭔가 내 사랑을 온전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주변 사람한테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거 골랐어. 님한테는 안 나는. 지금 진주님이 뽑으신 편이 그 진주님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좀 잘 묻어있는 편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은 무게로 안 느끼게랑 그리고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라는 편이 가장 좋았는데 둘 다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제 경험을 좀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수필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지 않아도 나한테 나도 경험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특히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는 그 박안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항상 엄마가 눕혀두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박안 선생님을 만든 시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게 나를 울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주다 보면 노곤노곤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한번 이마를 딱 쓸어주고 불 끄고 나가는데 또 엄마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어가지고 꼭 졸린데도 막 꾸벅꾸벅 졸면서 엄마 나 아직 안 자, 엄마 나 아직 안 자 이렇게 했던 아빠 안 잔다.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약간 두려움을 떨쳐내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미 있었던 그런 경험이 떠올라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였고 또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같은 경우도 엄마의 시점에서 자식들을 보면서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을 무게로 느끼지 않게끔 해야지 정말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구하는 사랑은 약간 이런 사랑이거든요. 무게로 안 느껴지는 사랑. 약간 진짜 안 느껴져요. 깃털 같아. 사랑은 막 열정적이고 막 폭우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사랑보다는 조용히 수복수복 쌓이는 한방눈 같은 사랑이 더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열정적인 사랑은 전 진짜 표현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랑보다는 잠자고 일어났는데 쌓여있는 한방눈 같은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도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서에서 명문장도 한 번씩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앞서 말씀드린 두 편 외에 다른 편에 들어있어서 새의 소망이라는 편에 들어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늙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늙어서도 사는 재미가 있을까 의심했었는데 사는 재미란 죽는 날까지도 있게 마련인가 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죽는 날까지 재미있고 싶거든요. 제 소망
들어있는 문장이어서 이 문장을 명문장으로 꼽았습니다. 트위터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자기소개 할 수 있는 칸에다가도 이 문장을 넣어놨어요. 맞아요. 아라님은 몇 문장? 네, 저도 진주님이랑 똑같이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두 편과 다른 편에서 있는 문장인데 시간은 신이었을까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시간이 나를 치유해 준 것이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소중한 체험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해결 못할 아군도 재앙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신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는 문장인데 가장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이긴 하거든요.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게 가장 깔끔하고 명확하잖아요, 시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공감이 잘 되진 않네요.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은 나에게 오는 거잖아. 난 진짜 시간이 좋은 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저희가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지속적으로 읽고 마케팅도 하고 있고 하는데 항상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진실이란 뭘까? 완전 이거 철학과 중간고사에 나올 법한 엠프제와 이티백의 진실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진실은 저한테는 그냥 거짓이 아닌 것. 거짓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거짓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시간이나 계절 약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절의 변화, 나를 따라다니는 달, 봄이면 피는 벚꽃. 저한테 진실은 딱 그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계절, 시간. 저는 계절이나 시간 이런 거 말고는 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거짓일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일 수 있지만 시간과 계절만큼 절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건 많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박음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있긴 있잖아요. 네. 있긴 있는데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 보이는데 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걸 일부러 드러나게 해서 좀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주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좀 조각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좀 저희가 진실이 어쨌든 있어야 좀 삶의 조각들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박음질 같은 게 아닐까. 애초에 비유를 해버리네. 비유를 진실을 하네, 물었을 때 비유를 하네. 나는 진실의 정의를 찾으려고 네, 했는데 이제- 저는 진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선 사전적인 의미부터 찾았거든요. 맞아요. 그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유를 하는 거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아라님이랑 같은 MBTI여가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안 받아봤어요, 대본을. 근데 정확하게 저랑 비슷하거든요.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 않은 거짓. 이래도 MBTI가 과한 게 아니라고 할 생각. 진주님 대본은 제가 매번 찍기 전에 받아보는 게 저랑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서 말을 안 끊으려고 받아보는 거거든요. 진주님의 그 박음질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는 게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라는 책이 딱 저런 느낌이에요. 선명한 듯 하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뱉을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경험과 경험이 이어져서 만들어내는 편들이 진짜 많아서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고는 왜 할 수 있냐면 그냥 신방과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신방과 친구들은 진실이 늘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지만 시간과 계절은 절대 왜곡되지 않잖아. 진짜 시간은 불안 안 까나. 다른 진실은 다 왜곡될 수 있어. 박수. 진짜. 왜곡이 되면 이미 그건 진실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도서 리뷰를 사실 많이 보잖아요. 저희 팀은 보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먼저 삶을 살다간 어른의 따뜻한 위로가 나를 살게 했다. 곱씹어서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뜻한 위로라는 말들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티과 엠프제는 어떤 식으로 상대를 위로하는지. 사실 되게 친구들 고민 상담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고민 상담 같은 걸 할 때마다 최대한 그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그걸 캐치
캐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 듣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고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 같을 때는 평소에 친구들한테 진짜 했던 말이기도 한데 보통 믿는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너를 못 믿어도 그럴 때도 나는 너를 믿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사실 제가 힘들 때도 이런 말이 좀 저는 더 힘이 되고 가끔 이렇게 공상도 너무 많이 해주면 힘들지 않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맙거든요. 좀 내가 쓸모있는 인간 같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믿을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걸로 저도 약간 위로받은 느낌? 맞아요. 진주님은 남의 말도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고 상대가 힘이 나게끔 조언도 잘 해주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아라님에게 위로는 어떻게 되는지.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아니 저는 위로를 원하면 조언을 해줘요. 저한테 위로는 그거거든요. 느려도 뭐 언젠가는 뭐 될 거야 막 이런 말보다 저는 너가 느렸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느린 거다. 그러니까 아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너 언제까지 그거 잡고 있으라. 시간은 너 기다려주지 않는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저는 그게 더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 와가지고 어떡해 힘들어 뭐 괜찮아 힘내 난 널 믿어 이러면은 얘 지금 진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나? 약간 영혼 없다라는 전 생각을 오히려 해가지고 저는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반에서 막 여자 친구애가 울면은 친구들이 다 달려가서 막 위로해주고 또 같이 또 이입해서 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막 전 그거 좀 멀리서 지켜보면서 왜 울지? 왜 같이 울지? 힘들 때는 혼자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전 그때도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다 같이 몰려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같이 울기로 해주는지 전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 무조건 역지사지예요. 그리고 힘들거나 좀 지치거나 이럴 때는 저 혼자 두는 게 좋거나 아니 확실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한테 저는 약간 더 위로를 받거든요. 아까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역지사지예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상대방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게 역지사지지 이 사람이 나 같을 거야 하는 그건 역지사지는 그러니까 나로 생각해보는 거잖아. 나로 이입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제가 늦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늦은 거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진짜 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라고 하면 저는 그 친구랑 무조건 멀어져. 저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건 답 정도잖아요. 적당히 친한 지인 정도한테는 취업이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러면은 힘들겠다 화이팅 힘내 언젠간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진짜 진실이 하나도 화이팅 될 거야 이거 뭐야? 진짜 친한 친구가 만약에 나 이번에 떨어졌어 진짜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자소서 줘봐 자소서 한번 같이 봐주고 면접 때 무슨 질문 나왔어? 너 거기서 그렇게 대답했어? 안 될만 했네 다음번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친구가 제가 여러 번 떨어졌는데 막 그게 진짜 1년에 한 명만 뽑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진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냐 다른 길 한번 찾아보는 거 어떠냐 너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해봐 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더 위로고 그게 그 친구한테도 더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인이면 화이팅 또 해봐 화이팅 언젠가 되겠지 약간 이러면 그만이지만 내 친한 친구면은 그거에 제 친구가 매달려 있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안쓰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아라님한테 이런 상담을 꺼내는 건 조언이 필요할 때 맞아요. 꺼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뭔가 감정적으로 따뜻해지고 싶으면 진주님에게 그래, 이런 가야 친구를 되고, 찾아오겠죠. 가는 거고 모르겠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너 고생한 것도 알고 그래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앞에 해줄 수 있잖아요. 그 희망 고문이에요. 오늘은 좀 훈훈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예상을 뒤엎는 두 분이고 자 마지막 질문 어쨌든 각자의 위로가 있어요. 이 위로에 맞는 책을 한 권씩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정희연 작가의 우리가 녹는 온도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사실 정희연 작가는 제가 소설로 먼저 접했고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그런 작가로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래도 소설보다는 에세이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연 작가의 우리가 녹는 온도라는 에세이집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는 위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현 작가가 시대의 생책이나 뭐 고름 같은 거를 잘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아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에세이집도 되게 사유와 관찰에서 좀 비롯된 이전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장 2개 정도를 꼽아왔어요. 늙은 개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극적인 감정 변화가 아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 그대로 네 곁에 있을 거라는 맑고 담담한 믿음이었다 라는 문장이 있고, 이거는 또 정현 작가님 늙은 개를 키우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좀 담담하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자신과는 이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과 이별한다. 가장 가까운 옆 사람과 헤어지면 내가 조금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이것도 이별하신 후에 쓴 문장인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문장들이. 좀 사소한 것에 대한 관찰이나 사색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읽으면서 약간 공감도 되면서 또 저한테 큰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약간 힘들 때는 오히려 저는 슬픈 음악을 더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이런 에세이집을 보면서 아, 누구나 다 힘들구나, 누구나 다 이런 시간들을 겪는구나, 이별을 겪고 또 아픔을 겪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세이집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진주님도 책 추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그림책을 2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쳤을 땐 글자 읽기 싫어. 그래서 그림책을 2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박재환 작가님 쓰신 아무것도 이야기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아마 독립출판 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아무것도 라는 이렇게 동그란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여정을 다 하다가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컴팩트하고 금방 호로록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걸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도 되게 좀 지쳤을 때 읽었는데 좋았어요.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내가 아무것도가 아니게 해주는. 네? 아니에요. 지금 트와이스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팬씨가 생각나네요. 팬시가 아니라 필 스페셜이에요. 아, 필 스페셜이구나. 페이스북 공부 더 하세요. 2번째는 창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루의 밤이라는 권서영 작가님의 그림책이에요. 재질부터 약간 포근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쿠션감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진짜 아이들 책이잖아요, 그러면. 책 같은데 뭐 애들 뭐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시루라는 캐릭터 되게 유명한 캐릭터예요.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시루는 떡 반죽이에요. 하찮네. 하찮자. 난 떡반죽인데 최고의 디저트가 돼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림을 찾아가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색깔 자체도 너무 예쁘고 자기 전에 읽기 좋은 그림책인 것 같아요. 사파도 너무 귀엽고 내용도 되게 힐링이 되는 책이어서 시루의 밤 이걸 또 하나 추천드립니다. 추천해주시는 책마저도 격차가 상당한데 저는 2 책 다 되게 궁금하고, 저희가 이렇게 MBTI를 가지고 뭐 독서 습관이나 도서 취향이나 아니면은 오래할 만한 진실이라고 가지고도 뭐 문장 뽑아보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팁들은 무조건 공감할 거예요, 진짜. 이 팁이 아니더라도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저는 제가 엄청 유별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주님은 어떠셨어요? 가슴도 내리치고 그냥 한숨도 많이 쉬고 그냥 했는데 또 이렇게 아라님을 한 번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네요. 영원히 교집합을 넓힐 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교집합으로 충분하다. 두 분의 교집합은 사실 책이죠. 책을 좋아한다는 거랑 사실 그것보다 좀 더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K-팝인데 정말 그거 아니었으면 NCT가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친해질 수가 없었다. 아, 그쵸. 완전 무한 확장 그룹이라 그런지 우리도 네, 저희의 관계도 확장시켜줘. 네. 다음에 이렇게 진짜 앞광고도 돼요? 아니 우리가 NCT 광고를 어떻게 해줘요? 그 친구들이 우리 광고를 해주면 몰라도 우리도 뭐라고. 아니. 다음에도 저희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납시다. 네. 안녕. 안녕.